안녕하세요. 이젠 공포가 된 FOMC 미팅, 브레이크 없는 기준금리 인상, 기업들은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후에 굉장히 고민에 빠진 그런 표정인데요. 내가 너무 했나?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 연속 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 중앙은행도 똑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요. 1992년 9월 검은 수요일 이후에 그 최대 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드디어 상단이 4%에 달했고요.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3%와 약 1%의 그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오래 그리고 더 높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 6월에 6%까지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후에 그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그 3에서 3.25에서 3.75에서 4%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 6번째 계속된 금리 인상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제로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6월, 7월, 9월에 이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거치면서 상단이 4%로 높아졌다. 연준은 돈줄을 더 쥐겠다는 입장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 2%로 되돌릴 만큼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를 염려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를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깊어졌다.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를 부추겨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과 같은 이 나라들은 그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 후에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럴 때 그 환율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원자재 비용, 원가가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자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외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가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과정이 아니라 도착지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연 몇 %까지 올릴 것인가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FHN 파이낸셜의 짐 보겔 대표는요, 지금 내년 6월까지 금리를 6%까지 올릴 것이다 해서 이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짐 캐논 글로벌 채권 거시 전략 책임자는요, 내년에 5.25%가 최종 금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티그룹은 5.5%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25에서 약 6%까지 지금 최종 금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행동주의 헤지 펀드로 잘 알려진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엘리엇이 그 세계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브레이크 없이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짧은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현물 시장으로 돌아가고 현물 시장에서 다시 금융 시장으로 어떤 위기가 옮겨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의 경기 침체 경고 후에 바로 인력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이제 미리미리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해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그 아마존은 그 리테일 부문에 신규 고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그리고 모든 부문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모든 부문에 신규 채용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앤디 제이시 그 아마존 CEO는 일부 프로젝트를 빠르게 정리하고 창고도 줄이는 등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이 그 엄청난 그 채용을 했죠. 그 팬데믹 이후에 그 배송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불과 뭐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그 시점에 인력 구조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한파는 스타트업 기업에 더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핀테크 스타트업인 스트라이프는 전체 인력의 14%를 줄인다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그 현재 직원이 8,000명 규모인데 약 1,100명의 직원이 구조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핀테크 스타트업인 이 스트라이프는요, 그 미국에서 페이팔과 함께 그 온라인 결제 업체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때 이제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스타트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지금 그 전체 인력의 14%를 줄일 정도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00억 달러를 감축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대규모 감원을 이제 예고했고요. 3년간 14조 원의 비용을 감축할 거다 해서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에 따른 그 비용 절감 그리고 대규모 감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그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 현재 연구개발 R&D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채용을 일시 중단을 했고요. 그 지난 8월 중순에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 그 인사 담당자가 약 100명을 계약직 인사 담당자 약 100명을 이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고용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도 그 직원의 13%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직원 5,000명 중에 약 700명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기간 급성장한 미국의 배달 전문 스타트업 고퍼프도 그 올해 하반기까지 직원 1,500명을 그 해고를 했는데요. 그 최근 기업 공개까지 그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그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려고 긴 시간 이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이 좋을 때 IPO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전부 이제 IPO를 지금 보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도 지금 많은 그 IPO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 이 계획을 보류했다 그런 내용을 좀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상 및 수면 휴식 앱으로 잘 알려진 스타트업 그 캄도 그 최근 인력 20%를 줄였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의 감원 현황을 집계하는 그 누리집 레이오프 보면은 올해만 전 세계 773개 테크 기업에서 약 99,000명, 거의 10만 명이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 기업들의 자금난과 고용 악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트위터도 직원의 최대 50%까지 해고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통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뭐 직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조정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은 또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쯤 되면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그 직원 휴무일을 없애고 원격 근무도 폐지한다고 하고, 여기서 사진이 또 나왔는데 보면 이 바닥에서 자고 있는 그런 직원도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강도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9월에 직원들에게 그 보직 이동을 권고하기도 했고, 메타는 지난 9월에 이제 벌써 구조 조정을 단행을 했고, 내년 말까지 직원 수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성이 점점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계속 공장이 셧다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지금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플의 그 납품하는 그 납품사인 폭스콘 그리고 페가트론도 이제 인도에서 그 아이폰 14 그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 같은 경우도 그 전기 트럭 인도량이 그 연간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전분기에 전기차를 판매한 게 달랑 63대였다라고 해서 지금 이 대량 생산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그 니콜라 CEO인 그 마크 러셀이 그 지분을 또 매도를 하면서 또 주가에 악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감원 구조조정 이런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서울의 이제 교통공사도 구조조정 안이 지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과 지금 그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프로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노조는 그 사측에 3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해서 회사 매각 추진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천만 자벌드에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의도 증권사에서도 그 법인 리서치 센터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케이프 증권이 법인과 영업 리서치 센터를 폐지한다, 사실상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자금줄이 많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자산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은요, 4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한 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브레이크 없는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영상에서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우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 기업들은요, 이제는 그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이야기는 쏙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영업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물적인 그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이제 인력 구조 조정도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내가 너무했나? 그러다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다가 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또 강한 어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제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보여드렸듯이 그 올해 1분기부터 폭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3분기까지 계속해서 폭락을 했는데 1분기에도 엄청나게 그 많은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였고 2분기에도 많이 사들였죠. 그리고 3분기에도 많이 사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면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고 하면서 어떤 강한 심장을 가지고 올해 초부터 너무나 많은 그 물량의 그 레버리지 그 ETF를 사들였는데 지금 최고 마이너스 80%까지 지금 TQQQ가
아주 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시작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투자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장기간 투자하면서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근데 실제 투자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되는데요. 좋은 기업,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30%씩, 40%씩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멘탈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배 레버리지 이런 ETF가 진짜 큰 이런 하락장을 맞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계획을 장기간으로 잡고 장기 투자하겠다, 계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실제 투자를 해보면요, 이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이고 좀 안전한 방향으로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지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 투자자로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지금 이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직원들을 막 25%, 30%씩 막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뼈를 깎는 그 구조조정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얼마나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실제 실물 경기 시장으로까지 그 영향이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 기업들도 지금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자, 비용이나 인력 구조 조정하는 것들이 모두 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사업하는 쪽에서 현금 흐름이 그 이상 없도록 잘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우리 개인 같은 경우 그리고 월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모든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이런 현금 흐름, 가계의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이 기간을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젠 공포가 된 FOMC 미팅, 브레이크 없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가장 카드까지 꺼내들기까지 또 굉장히 힘든 결정 시기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투자하시는데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